그 3종 근육 3종 제품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예정이고요. 나머지 30분은 리플렉서에 대해서 서동원 차장님이 강의를 주실 예정입니다. 자, 오늘 근육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텐데 근육에 대해서는 강의를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리더님들이. 그래서 이제 짧게, 앞부분은 짧게 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육이 근감소가 일어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질환에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근육의 역할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세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예쁜 옷을 입었을 때 옷맵시가 나기 위해서 또는 걸어 다닐 수 있기 위해서 건강하게 야외 활동을 하기 위해 근육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근육은 그런 이유보다도 훨씬 더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 사람들 중에 대사증후군, 그러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 중에 대사증후군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아까 우리가 신제품이 좀 있으면 당뇨도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뇨나 심혈관 질환이나 여러 가지 치매까지 이런 것들에 사실은 저희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거의 겪지 않는 70대나 80대 이러신 분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근육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한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대체 근육이 많은데 이게 치매랑 또는 근육이 많은데 이게 당뇨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10년 정도 전쯤에 밝혀졌습니다. 근육은 단순하게 이렇게 움직임이나 자세 유지나 또는 혈액을 저장하거나 이런 역량뿐만 아니라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다라고 하면 뭐 갑상선이나 또는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난소나 뭐 부신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부신은 리더님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부신은 별명이 뭐냐면 신장 위에 있는 작은 꽃갈모자 같은 요 기관을 우리가 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신의 별명이 뭐냐면 호르몬 공장이거든요.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라고 해서 호르몬 공장인데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6개인가 7개 정도예요. 근데 근육에서는 혹시 몇 가지 호르몬 나오는지 아세요? 근육. 10개 이상일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10개 이상일 것 같다. 20개 이상일 것 같다. 아무도 안 드셨어요. 36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6개 호르몬이 근육에 나온다라는 건 뭐냐면요. 머리에도 뭐 피부에도 췌장에도 심장에도 정말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에 호르몬이라는 게 뭐 뇌에 가가지고 뇌야 여성스러워져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호르몬이라는 거는 근육에서 분비돼서 뇌로 가면 네 기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을 잘 하렴 췌장에 가서는 췌장이 네 기능을 잘 하렴 어쨌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호르몬인데 근육에서 36가지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비밀이 다 풀린 거예요. 근육이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이 36가지의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 호르몬을 우리는 이제 마이오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육, 운동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리더님도 언제 제일 많이 분비되냐면 25cm 라이드를 열심히 타고 있을 때 근육이 수축될 때 이 36가지의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이라는 것은 정말 해야 된다라는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뭐 이 36가지 호르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뇨, 지방간에도 관계가 있어요. 지방간에도 관계가 있고 치매랑 왜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 이 우리 뇌에 있는 그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의 크기가 그러니까 얘가 많이 분비될수록 이 기억력을 저장하는 해마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운동을 하지 않거나 또는 우리가 근육이 부족해서 만약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다면 해마의 크기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요. 그리고 코티솔 같은 분비도 굉장히 그런 영향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육 감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근육이 감소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육이 감소되는 이유는 단백질이 부족하고 또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근육이 감소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면 사실은 서장훈이나 또는 뭐 마이클 조던이나 운동선수들은 그럼 단백질도 열심히 먹고 그리고 운동도 계속 열심히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그 사람들도 근감소가
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단백질을 열심히 먹고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근육 감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단백질을 열심히 먹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원인 하나랑, 하나는 정말 어쩔 수 없이 근육 감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연령별 근육 감소에 보면 30대부터 근육이 감소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단백질을 열심히 먹고 운동을 해도 감소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그러면 아무리 단백질을 열심히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결국 근육 감소가 일어나고, 하지 않는 사람도 나중에 근육 감소가 일어나면 뭐 운동 안 하고 단백질 안 먹으면 되겠네요라고 하지만, 그 근육 감소가 일어나지만 개인차가 굉장히 크기는 해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열심히 먹고 운동을 하면 근육이 이렇게 가서 요 정도로 좀 감소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확 감소가 돼서 뭐 사코페니아나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 왜 우리는 근육이 감소될 수밖에 없느냐? 왜 그러냐면요. 뼈랑 똑같아요. 뼈도 골다공증이 생기는 원인이 칼슘 부족인 원인보다는 뭐가 많냐면, 노화가 되면 뼈를 파괴하는 세포가 위로 올라가요.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오는 거거든요. 이 근육 감소도 뭐냐면, 근육이 지금 제가 강의를 하는 이 순간에도 저는 지금 근육 감소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근육이 합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40이 넘었으니까 당연히 생성보다는 합성이 올라가겠죠. 합성이 떨어지고 생성이 떨어지고 분해가 높아지는 것처럼, 젊을 때는 근육이 생성되는 것과 근육이 분해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단백질을 열심히 먹고 운동을 하면 근육이 이 정도 생성되면 다시 이 정도 분해가 되고, 이 정도 생성이 되면 이 정도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단백질을 먹는 대로 근육이 생기는 굉장히 정직한 몸이 되는데, 나이가 35세가 넘어버리면 근육의 분해가 3 일어나고요. 생성이 2밖에 안 돼요. 40이나 50이 되면요. 근육의 생성은 1밖에 안 되고 분해가 4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노화에 따라 근육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이가 들수록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강의할 때 작년에도 이 강의를 했어요. 그때 어떤 리더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그럼 강사님, 단백질을 열심히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물론 확 내려가진 않지만 근본적으로 이 효소를 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영양소는 없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근육을 분해를 조금 억제하는 영양소가 나왔습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분해율은 높아지고 생성률은 떨어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근육이 커지는 원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요. 근육이 커지는 원리는 뭐냐면, 리더님들 근육이 다 어떻게 생겼냐면, 나는 내 근육이, 팔 근육이나 다리 근육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 있다 하시는 분. 이렇게 뜯어서 해부해서 본 적이 있다. 없으시죠? 근데 리더님들 다 보셨어요. 내 건 못 봐도 남 건 다 보셨어요. 왜냐하면 백숙을 다 드셨죠? 백숙에 그 다리를 뜯으면 어때요? 실처럼 뜯어지는 것처럼 우리 근육도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 실이 뭉쳐진 게 우리의 골격근이에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커지냐면, 25cm 라이드를 막 열심히 돌리면 호르몬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치치치치직 하면서 아주 얇은 실같이 생긴 근섬유들이 하나씩 다 찢어져요. 찢어지면 찢어지면 어떡하나, 어떻게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찢어져도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우리 몸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구할 때는요, 반드시 영양소가 필요해요. 영양소 안 먹고 그냥 운동만 하면 어떻게 돼요? 죄송하지만 근감소가 일어나요. 근감소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 복구할 때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 격렬한 운동은 하루 푹 쉬라고 얘기하잖아요. 매일매일 하지 말고 하루 푹 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쉴 동안 근육이 커지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 근육이 커지는 게 아니라 쉴 때 커지는 거거든요. 그때 영양소를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영양소를 공급해 주느냐? 당연히 단백질을 공급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리더님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우리 파이토 프로틴이 얼마나 좋은데 굳이 단백질을 또 이렇게 많이 내놨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좋으냐면 파이토 프로틴은 우리가 단백질이라는 게 근육에만 쓰이지는 않아요. 머리카락에도 쓰이고 피부에도 쓰이고 면역 세포를 만들고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쓰이는 단백질은 파이토프로틴이 굉장히 골고루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면역이나 이런 것들을 지킬 때는 파이토프로틴이 도움이 되고요. 근육에 좀 많이 쓰이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근육에 물론 20가지 아미노산이 다 쓰이지만 그중에 정말 많이 압도적으로 쓰이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저희가 엑세스 프로틴 워터 같은 경우는 그 아미노산을 완전 집중적으로 넣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토 프로틴이 더블 X라고 치면 우리가 더블 X를 먹는데 내가 눈이 너무 건조해요. 그럼 비타민 A를 또 하나 추가해서 드시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파이토 프로틴을 먹는데 좀 나는 근육을 조금 증가해주고 싶은 욕심도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엑세스 프로틴 워터를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강사님 아까 전에 귀가 쫑긋하게 했는 근육의 효소를 분해를 억제해주는 제품은 어떤 건가요? 네, 머슬 파워 부스터예요. 요거는 바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엑세스 프로틴 워터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얘 같은 경우에는 BCAA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BCAA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얘가 BCAA가 뭐냐면 뭐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류신, 이소루신, 발린 이런 거 세 가지 아미노산, 여러 가지 20여 가지 아미노산 중에 이 세 가지 아미노산을 BCAA라고 하는데 얘가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근육의 근섬유 있잖아요. 하나 근육을 이루는 근섬유. 근섬유에 있는 아미노산의 40% 가까이 BCAA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여 가지 아미노산 중에 40%를 이 세 가지 아미노산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럼 근육에 왜 이 세 가지 아미노산이 압도적으로 많느냐? 류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냥 BCAA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류신이라는 성분이 이제 BCAA 중에 하나의 성분이거든요. 왜 근육이 압도적으로 많냐? 우리가 어떤 기계를 돌릴 때 기계 재료가 준비돼 있고 기계가 딱 있어요. 그러면 재료를 기계에다 딱 넣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기계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뭐 눌러야 돼요? 버튼 눌러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근육에도 이렇게 아미노산들이 다 도착해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을 때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감지가 돼야지 비로소 이 단백질 스위치가 켜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단백질 형성이 돼서 근육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류신의 용도가 조금 더 많으면 많을수록 스위치가 더 잘 켜지겠죠. 그러니까 어떠냐? 효율적으로 더 빨리 근육을 형성하는데 다른 아미노산보다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리더님들 그 급행 열차와 일반 열차가 있는데 어느 열차가 더 빠르냐면 급행이 당연히 빨라요. 근데 왜 빠르냐면 속도가 빨라서 빠른 게 아니고요. 정차하는 역의 수가 훨씬 적어요. 훨씬. 그래서 서울의 9호선 같은 경우에 보통 뭐 당산에서 강남까지 오면 한 40분, 50분 걸리는데 급행 타면 15분 만에 오거든요. 왜? 역을 다 지나오거든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BCAA는요. 간대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아미노산들은 아이고 죄송해요. 다른 아미노산들은 간대사를 거쳐요. 간을 일단 거쳤다가 근육으로 가니까 아무래도 다시 도착하는 속도도 느리고 두 번째는 양도 조금 줄어들어서 근육에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간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근육으로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도착을 하고 그리고 얘는 언제 섭취하시면 좀 도움이 되냐면 운동하시기 전에 드시거나 운동하면서 드시면 운동을 평소보다 20%더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20%니까 내가 평소에 60분, 1시간 운동을 했다고 하면 70분까지 운동해도 크게 힘들지 않다. 왜? 근육에 바로 에너지가 꽂히기 때문도 있고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유신이 단백질 합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나중에 근육이 복구할 때도 훨씬 더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좀 빨리 생기기 위해서는 이런 제품을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 엑세스 단백질 프로틴 워터 드셔보셨죠?
드셔보셨나요? 네, 어때요? 되게 맛있잖아요. 정말 맛있고 얘가 정말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하면 이때까지 걸쭉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굉장히 깔끔합니다. 깔끔하다 보니까 어떤 리더님이 단백질 조금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단백질 20g 들어가 있어요. 단백질 20g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60kg인 사람이 하루 섭취하는 평균적인 단백질이 60g인데 그러니까 하루 한 끼 단백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끼. 한 끼 단백질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도 BCAA가 4,665mg이 있고요. 이 중에 류신이라는 성분이 2,163mg 들어가 있다. 그래서 타사와 비교를 하더라도 저희가 절대 밀리지 않는 아주 BCAA를 최대로 꽉 집어넣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상큼하고 간편하게 넣었고 그리고 9가지의 파이토 원료로 맛을 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맛있어요라고 하면 저희가 뭐 만다린이냐 오렌지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로 맛을 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편하고 맛있게 섭취하실 수 있고요. 운동 전후에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출시 프로모션은요. 24병 79,200원인데 출시 프로모션은 6병을 더 드려요. 그러니까 30병이 딱 되면 한 달치가 딱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출시 프로모션 리더님들 이용하셔서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제품은요. 머슬 파워 부스터예요. 얘는 뭐냐면 오미자 추출물이에요. 오미자 추출물인데 오미자 추출물이라고 하니까 리더님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하시냐면 머슬 파워 부스터를 뜯어서 그냥 쪽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물에 안 섞고 왜냐하면 오미자 추출물은 되게 맛있잖아요. 우리가 오미자 청은 진짜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개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딱 드시고 깜짝 놀라시거든요. 물론 맛이 완전 없진 않지만 굉장히 약간 떫은 맛이랑 신맛이 굉장히 강해요. 왜 그러냐면 얘는 오미자 추출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오미자 추출물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왜 이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제가 예전에 그 제약회사에서 이 오미자 담당이었었거든요. 오미자 담당이었는데 오미자가 이제 굉장히 의약품이나 이런 기능식품으로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원료예요. 근데 이 오미자를 연구한다기보다는 오미자가 이렇게 가육이 있고 안에 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미자에 있는 쉬자드린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좋은 성분이고요. 그러니까 오미자의 성분이 대부분 좋지만 우리가 근육에 좋다, 뭐에 좋다라고 하는 게 오미자에 있는 쉬잔드린이라는 성분인데 이 성분은요. 가육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빨간색 그 맛있는 오미자에 거의 없어요. 어디에 있냐면 씨에 있어요. 씨에 대부분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딱 들으시는 분들이 그럼 오미자 사가지고 씨만 다 발라가지고 팔팔 끓여가지고 이렇게 먹어야겠다 생각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씨에 있는 쉬잔드린은 물로 용출이 안 돼요. 물로 용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용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리더님들? 그래서 얘는 오미자 추출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C에 들어가 있는 오미자 C에 들어가 있는 쉬잔드린이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쉬잔드린이라는 성분이 왜 좋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육 단백질 분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우리가 효소가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분해 요소가 정말 자꾸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걔를 어떻게 하냐면 살짝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 확 눌러주지는 아니 그렇게는 또 안 돼요. 왜냐하면 분해도 돼야 돼요. 어느 정도 분해도 돼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정말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조금 억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나온 근육 제품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제까지는 근육에 구성 성분을 넣어주는 것들이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료가 대부분 뭐였다? 단백질이었어요. 그런데 얘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미자 씨앗에 있는 거죠. 얘는 뭐냐면 분해 물질을 억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리더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프로틴 워터에다 얘 섞어 먹으면 좋아요? 완전 좋죠. 왜? 프로틴 워터는 구성 물질이고요. 얘는 분해 효소를 억제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워터에다 얘를 딱 타서 섭취를 하시면 완전 금상첨화입니다.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드셔도 되고 파이토프로틴이랑 같이 드셔도 되고 어쨌든 단백질이랑 같이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근력을 키운다. 그리고 C에 있는 성분일 뿐만 아니라 오미자 1
케톤에서 나오는 시잔들인 성분 280g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전은 제가 뭐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여기 보면은 뭐 오미자 추출물이라고 되어 있고 이 부분에 하살표가 되어 있는데 MYOSTATIN 안 보이시죠? 어쨌든 이렇게 동그라미 돼 있는 얘가 분해 효소 물질이거든요. 단백질 분해 효소 물질을 억제 여기서 딱 차단을 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전방위적으로 차단도 시키는 그렇게 해서 근육을 분해를 억제하는구나. 그래서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왜 사람으로 실험을 안 했나요? 사람으로도 실험을 했어요. 근데 동물 실험을 왜 했냐면 사람이 일단 먹었거든요. 사람이 먹었는데 대퇴부 근육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왜 좋아졌는지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 사람에서 실험을 할 수가 없는 게 지원자가 없어요. 리더님들 지원하시겠어요? 막 신경 끊어가지고 끊은 다음에 이제 근육 올라갔는지 봐야 되는데 리더님들 근육 끊는다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사람의 근육을 떼가지고 근육은 떼면 또 바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지양하지만 동물 실험을 할 수밖에 없어. 왜 기전을 밝혀내기 위해서. 동물의 기전을 밝혀내니까 아까 그 효소가 억제되는 원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실험을 했더니 근육 조직의 두께가 증가했고 종아리 근력이 증가했고 근단백질 분해가 억제가 됐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근위축까지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하겠어요. 근위축 시킨 다음에 이걸 먹이고 이런 거 하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근위축 유발 모델을 했더니 근육 조직 두께가 증가했고 종아리 근력도 증가했고 근단백질 분해도 억제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강의가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2개만 가져오긴 했거든요. 동물 실험. 근데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실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동물 실험뿐만 아니라 인체 적용 시험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12주 동안 섭취했더니 대퇴사두 근력이 뭐냐면 리더님들 허벅지 앞에 만져보세요. 그게 대퇴사두 근력인데 대퇴사두 근력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근력이 증가하고 악력도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력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니까 리더님들 중에 꼭 여기는 오늘 안 계시네요. 질문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운동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아니 운동하기 싫은데 이거 운동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은 운동하는 게 당연히 좋아요. 그런데 이 실험은 운동을 해서 근력이 커졌는지 이걸 먹어서 근력이 커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통제시켰어요. 12주간 임상 대상자들을 운동을 통제시켰는데 대퇴사두 근력이나 악력이 높아졌습니다. 좀 걱정이 이 말하면 전부 다 운동 안 하실까 봐 걱정이에요. 근데 운동하시면 훨씬 더 증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인체 시험 대상자들에 대한 운동 통제를 실시하여 머슬파워 부스터는 언제 먹는 게 좋냐면 운동하실 때 드시면 도움이 되세요. 왜냐하면 운동하실 때 같이 XS랑 같이 넣어서 섭취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인체 시험 대상자들에 대한 운동 통제를 실시하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저는 운동 안 하는데요. 그러면 아침에 드세요. 왜냐하면 아침에 움직이시잖아. 어디든 나가시긴 하시잖아요. 그렇죠? 운동이라는 게 뭐 25cm 안 타더라도 밖에 나가서 걷기라도 하시기 때문에 오전에 드셔주시면,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전에 드셔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머슬파워 부스터의 특징은 이게 되게 좀 한국인 대상 인체 적용 시험을 한 건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한국인 대상 인체 적용 시험 결과 대퇴사두 근력이나 악력의 유의미한 증가를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 오미자 추출물 슈잔드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요. 대사율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 비타민 6, 비오틴, 아연, 크롬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레드비트 주스 분말이나 국화 추출물, 스위트 오렌지, 자몽. 그러니까 얘가요. 제가 사실 저는 이거의 원료의 맛을 알거든요. 이 시잔드린의 원료의 맛은 절대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제품 받고 먹었는데 물론 놀라긴 했지만 생각보다 좀 먹을만 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개발 마케팅에 제가 이거 맛을 어떻게 냈어요? 했더니 이거 맛 잡는 게 정말 힘들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스위트 오렌지, 자몽 이런 것들로 맛을 완벽하게 잡아서 이것도 진짜 정말 대단한 맛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200ml 물에다가 타서 드셔주시는 게 좋고 엑세스 프로틴 워터랑 같이 드셔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머슬파워 부스터는요. 출시 프로모션은 머슬파워 부스터 2개와 파이토 프로틴 하나. 그러니까 약간 잘 만들긴 했어요. 왜 잘 만들었냐면 머슬파워 부스터랑
그 부스터는 효소를 억제하는 거고 단백질은 구성 물질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출시 프로모션을 했고요. 출시 프로모션 증정품으로는 머슬 파워 부스터 미니 10포예요. 5포 2개니까 한마디로 이제 하나 세트가 14포거든요. 근데 출시 프로모션에는 10포를 더 드리니까 리더님들이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제 끝났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끝이에요. 이제 제가 엑세스 프로틴바, 바디키, 칼로리바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얘는요. 제가 뭐 길게 설명 안 하고 리더님들 어차피 드셔보시기도 하셨을 거고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생각보다 13g 들어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8g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배가 고플 때 드시면 되세요. 근데 리더님들 배가 고플 때요. 떡이나 그런 거 야식으로 드시지 마시고 차라리 얘를 드세요. 이게 무슨 원리냐면 우리가 다이어트 하거나 뭐 할 때 제일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폭식이거든요. 폭식. 그러니까 자꾸 먹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의 원리가 나왔어요. 가설이기는 한데 영국에서 나왔어요. 뭐냐면 단백질 섭취가 여기까지 찰 때까지 사람은 계속 폭식한다. 그러니까 내가 라면을 계속 끓여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프시죠. 그쵸?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애들이 막 라면 먹고 나면 1시간 뒤에 또 먹으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키 클 때 됐나 보다. 얘가 클 때 됐나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라면엔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찰 때까지 얘가 계속 폭식을 하는 거예요. 키 클 때가 된 게 아니라 단백질이 부족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리더님들이 공복감이 있거나 이럴 때 간식을 선택하는 기준이 단백질이면 훨씬 더 리더님들의 체중 감소나 근육 증가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내가 폭식을 너무 많이 하는 스타일이면 단백질을 먼저 드신 다음에 탄수화물, 비타민, 식이섬 이런 식으로 드셔주시면 훨씬 더 리더님들 그 배고픔을 참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리더님들 공복 타파하실 때 이 2가지 제품으로 섭취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그럼 네, 이상으로. 너무너무 됐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너무,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제가 네. 앞부분에 강의하면서도 제가 스스로 감동받았는데 지금 들으면서 온몸에 소름 또 2번째로 돋았어요. 내가 폭식하는 이유가 단백질 부족이구나. 네, 보니까. 그리고 부스터, 운동 싫어하는 이제 이거 많이 먹어도 상관없죠. 네. 뭐 많이 먹어도 네, 뭐 근데 어쨌든 운동을 할 때 드시면 아무래도 더 도움이 되시고 네. 뭐 근데 한 번에 막 14포 이렇게 드시면 속이 쓰리실 수 있으세요. 네. 건강에는 네. 이상 없죠. 속만 쓰릴 뿐. 아니, 네. 근데 건강도, 네, 어쨌든 그래도, 네, 권장량만큼 본사에서는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한테 딱 맞는 제품이에요. 저 운동 싫어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열심히 이제 생존 때문에 하는데, 이거 정말 꼭꼭 챙겨 먹어야, 먹기는 했는데, 더 잘 챙겨 먹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제품 감동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시간에 쉬지도 못하시고 감사드리고, 자, 바로 이어서, 예, 청소년기 아이들 먹어도 되나요? 라고 했는데, 이거, 답변 네. 어떨까요? 괜찮습니다. 그 네. 엑세스 프로틴 워터 같은 경우에 그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 아이가 파이토는 못 먹는다. 근데 얘는 너무 잘 먹던데 먹어도 되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네, 드셔도 됩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보내드립시다. 여러분 질문 그만. 네, 쉬셔야 되니까. 자, 곧바로 이어서 우리 또 많이 온라인으로 많이 뵀잖아요. 서동원 차장님은 그죠? 연예인을 보는 듯한 기분 아시죠, 여러분? 네, 다시 한번 모시고 좋은 또 강의해 주실 것 같아요.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본사교육부 서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전달되나요? 네. 네, 화면 공유 먼저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 다 잘 되어 있죠?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오늘 금요일 날 A라이브 혹시 시청하셨나요? 오늘 제가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시청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그다음에 2주 뒤에 이제 30날에는 아마 이제 엠머스페 스카이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지난주하고 9일이었죠? 지난주 9일, 지난주 금요일이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16일 이렇게 연달아서 리플렉스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리플렉스 들어갈 텐데요. 지금 시간이 35분입니다. 들어갈 텐데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저 담당이 엠머스피어 스카이
이스프링, 그죠? 작년엔 25센트 라이드, 레이저 L400, 이번에 이제 리플렉스 1699 계속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리더님들께서는 우리 소비자분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맨날 좋은 물 좋은 얘기하다가 좋은 물 좋은 공기 얘기하고 좋은 운동 25센트 라이드 얘기하고 L400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아들이시는 분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생뚱맞다고, 그죠? 우리는 좋은 얘기라고 하긴 하지만 받아들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한테 혹시 발 얘기야? 웬?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 금에 이번 주 이제 어제도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슨 얘기냐면 좀 다르게 접근하셨으면 어떨까라고 해서 제가 약간의 그 체크 포인트를 하나 드렸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뒷모습을 좀 확인해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뒷모습. 뒷모습 그리면 미용실 가서 내 뒷모습 머리?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이렇게 내 뒷모습 막 확인하잖아요. 그 뒷모습이 아니라 걸어가는 뒷모습. 우리 어르신들 걸어가는 뒷모습. 그렇죠? 조부모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아미 가족분들, 우리 리더님들은 워낙 또 이렇게 인고 부부시잖아요. 우리 엔드 파트너 리더님들, 우리 반려자분들, 그렇죠? 우리 아내분들, 남편분들 항상 물론 이제 나란히 걸어가시겠지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여보 한번 먼저 걸어와. 내가 한번 뒤에 한번 볼게. 당신 한번 걸어가 봐요. 내가 뒤에 한번 좀 쳐다볼게. 그래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거기서부터 저는 시작이 된다라고 봐야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이제 지금 우리 리더님들 요 모임에서도 줌에서도 뭐 이러신 분 계시고 어떻게 저는 아직 솔로고요. 아무도 없고 어떡하지? 저는 뭐 영상 찍어야 돼요. 좀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러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런 분들은 신발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 신발을 어떻게 확인해요? 자, 저도 전문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모든 리더님들 전문가 아닙니다. 그럼 뭘 좀 확인해야 될까? 전문가도 아닌데 적어도 이건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아이들 그 그림 예전에 미술 시간 보면요. 데칼코마니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물감 막 칠해서 이렇게 접었다 쫙 피면 어떻게 해요? 나비 모양처럼 완전 대칭형 그림이 나오죠. 자, 양쪽 신발이 어떻게 해요? 예, 대칭으로 달았는지 깎였는지 눌렸는지 요것 정도만 확인하셔도 네 괜찮네 하면 좀 이상한데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한다는 거죠. 자, 오늘은 너무 늦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제 교육 끝나고 아마 주무실 거예요. 잠을 청하시겠죠? 내일 토요일이지만 혹시 파트너분들, 지인분들 누군가 만나서 하신다면 빨리서 오시죠.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손 흔들죠. 자, 손은 흔들지만 눈은 어디? 그분의 걸어오는 모습, 발을 한번 유심히 관찰하세요. 그리고 이제 다 만나신 다음에 이제 보내시잖아요. 배웅하실 때. 잘 가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예. 이렇게 할 때 그냥 이렇게 한번 우리 예전에 싹 이렇게 도르셨다면 내일부터는 끝까지 한번 그죠? 보세요. 손을 흔드시면서 어떻게 해요? 눈으로 그분의 걸어가는 모습, 발 모양을 좀 열심히 관찰하시면 이 다음부터 이제 우리 리플렉서에 대한 얘기는 아마 술술술술 아마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좋은 물, 좋은 공기 지금까지 많이 말씀하셨다면 이제 발 건강에 대한 것들, 리플렉서에 대한 내용을 하실 때는 좀 더 이러한 체크 포인트 몇 가지만 좀 더 해보신다면 훨씬 더 유연하게, 스무드하게 들어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자, 페이지 넘겨서 이제 리플렉스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리플렉스 1699 도대체 이름은 어디서 나왔고 뒤에는 1699는 뭘까? 1699년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막 이러실 것 같은데요. 자, 이 리플렉서라고 하는 이름은 지금 리플렉솔로지라고 하는 이 두 접두사 접미어가 합성이 돼서 하나의 단어가 형성이 됩니다. 리플렉솔로지인데요. 앞에 있는 리플렉스는 이제 리플렉스라고 해서 이제 동사와 명사가 다 있습니다. 반사시키다, 투영하다, 거울로 비추어 보는 듯하다. 이제 이런 느낌이고요. 자, 뒤에 올로지는 학문, 연구, 공부 이런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윌리엄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이 메디컬 닥터, 이 의사 선생님이 이 반사학이라는 이제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하나의 그 대체의학으로 분류가 되는데 반사학에 대한 학문을 이제 정립을 하게 돼요. 자, 제가 분명히 단어에 대한 것도 아주 잘 말씀드렸고 영안사전에서 뽑아낸 것처럼 말씀을 잘 드렸긴 합니다만
글쎄요, 와닿지가 않죠. 도대체 반사학이 무슨 얘기야? 나한테 잘 와닿지도 않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었던 건가? 학문으로 뭐 대체학으로 지금 현재 분류가 됐다라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네. 자, 그런데요, 아주 오래 전부터 이건 우리에게 이어져 왔대요. 어떻게 해요? 아, 고대 이집트 벽화를 봤더니 손을 조물조물, 발을 조물조물하는 사진이 있어요. 아, 얘네들 바디랭귀지인가? 라고 봤더니 그건 아니래요. 자, 손과 발이 그냥 손, 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어서의 모든 장기들은 어떻게 해요? 모두 다 퍼져 있고요. 중첩되어 있는 부분은 없어요. 모두 다 골고루 온몸에 쫙 퍼져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퍼져 있는 장기들이 이상하게도 이 손과 발로 투영이 돼서 모두 커넥션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과 발을 만지는 것 자체가 단순히 손을 발을 만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발로 만짐으로써 연결된 다른 모든 부위와의 뭐랄까, 인터랙션, 상호작용, 그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손발 만지는 것이 그냥 손발로가 아니라 다른 모든 장기의 부분과의 그런 인터랙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지금 보면 BC예요. 기원전이에요. 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에요. 그죠? 용도 막 날아다니던 시절 같아요. 자, 중국에서의 고서에 대해 보면 지금 황제내경이라는 책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아, 이런 것들이 꽤 오래전부터, 그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현대의학에서 아까 보셨던 윌리엄 피츠제럴드라는 의사 선생님이 하나의 정립을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어떻게 와 있느냐? 우리에게는 이런 의미, 이런 사진으로 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 그죠? 지금처럼 막 글씨가 있지는 않고요. 발 모양, 손 모양 이게 사진 찍어놓고 거기다 손발 안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를 예쁜 아이콘 모양으로 이렇게 남는 매핑이라고 하죠. 한 것들을 우리 한 번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반사학이구나.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자, 발은 전신의 거울이다라는 단어로 한마디로 이제 반사학에 대한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요거 넘기기 전에 한 가지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발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게 발바닥 부분을 자극을 해주는 건가? 이렇게 쭉 퍼져 있구나. 자, 발은 발바닥뿐만 아니라 발등까지, 발 전체가 모두 그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손도 같이 반사학에서는 연결되어 있지만 특히나 발에 있어서 발에 있어서 기능 자체가 우리 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기 때문에 손보다는 발 부분에 좀 더 우리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손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졌는지 지금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제가 하나로 그냥 모두 열어놓고 지금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우리 얼굴 표정 짓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게 이 안면신경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7,200개가 발에 몰려 있어요. 와, 발로 표정 짓는 것도 아닌데 발에 이만큼 얼굴 안면신경보다 더 많아요. 전신의 뼈가 4분의 1이 지금 발에 몰려 있어요. 그 작은 발 안에 이렇게 많은 수의 4분의 1이라는 수에 있어서 뼈들이 이제 여기 있어요. 다리 근육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발 근육이. 자, 이걸 보면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뭐 첨단 기술, 뭐 요즘 얘기하는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칩들, 뭐 반도체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 몸에서 머리를 제외한 다른 부분 중에서 가장 이 발이 반도체 이상으로 아주 고밀도, 고집적으로 아주 정말 첨단 기술이 엮여진 반도체 이상으로 아주 세심하게 만들어진 부품이 아닐까라고 생각돼요. 우리 몸에서.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어디에 앉아 계세요? 자, 물론 바닥에 털썩 앉아 계신 분도 계시지만 어디에 앉아 계세요? 의자, 받침, 발. 자, 책상 있죠? 지금 제가 또 두드려 볼까요? 여기 책상 밑에 받침. 우리 몸에 받침 발.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대부분 그럽니다. 그런데 발은 단순히 우리 몸을 받쳐주는 받침 역할 그 이상의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온 몸에 있어서의 장기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더불어서 바로 다음 장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역할뿐만 아니라 그 기능 자체가 굉장히 아주 세심하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발은 제2의 심장이다라는 부분으로 또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있어요. 자, 한번 또 우리 톡 까놓고 아까 제 체크 포인트 한번 얘기한 것처럼 한번 얘기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장희선 리더님 오늘 저기 리플렉서 배송이 됐어요. 아직 열어보시지 기동 안 시켜보셨어요, 아직? 네, 조금 전에 와가지고. 막
좀 떨리세요? 그러니까 빨리 좀 네, 끝난 다음에 이거 빨리 막 조바심이 막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자, 기대돼요. 지금 기대되실 것 같아요. 다른 뭐 김혜연 리더님도 아까 이제 배송됐다 이제 이런 얘기 이제 하셨는데, 자, 우리 사업자로서 지금 우리 리더님들 저와 이제 본사 교육에 이제 참여하시는데 사업자로서는 리플렉서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예요, 그렇죠? 궁금하시고 관심도 있고 본사에서 이제 발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제 발에 대한 내용도 좀 생각하고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 솔직해 보자고요. 자, 어제도 잘 걸어 다녀왔어요. 오늘도 어딘가 잘 걸어갔다 왔고요. 내일도 잘 걸어갈 거예요. 사실 발에 대해선 우리 모두 걱정 없어요. 사실. 어, 발에 대해선 걱정 없어요. 왜? 잘 걸어 다니니까요. 물론 피곤은 해요. 물론 뭐 남성분들은 여성분들만큼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예쁘고 좀 모양이 좀 과한 신발들은 신지 않지만 그래도 남성들 피곤하긴 한데 저도 걷고 피곤하면은 저녁 때 와서 발 깨끗이 씻고요. 밑에 쿠션이나 이런 거 놓고 다리 이렇게 쭉 올려놓고 이렇게 자거든요. 그럼 다음날 일어나면 언제 그랬냐 싶으면 또 움직이고 잘 걸어 다녀요. 자, 지금 우리가 발에 대해서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고 다들 이렇게 수긍하고 하지만 우리가 사업자 입장에서 리플렉스 일을 보고 중요하지 라고는 하지만 난 사실 발에 대해서 걱정 없어. 그게 사실은 내 마음에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그렇게 이상 없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뭐냐면 지금 발에는 특히 이 두 가지 구조에 두 개의 근육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외제근이라고 하는 이제 종아리 부분, 그다음에 발 뒤꿈치, 그다음에 발 밑부분까지 이제 L자형이라 할까요? 니은자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외제근. 이 근육이 대부분 우리가 이동하고 걷고 뛰고 하는데 움직일 때 쓰는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육은 정말 뭐안 좋은 불의의 사고나 뭐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냥 계속 나와 같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의 발에 대해서 걱정 없다라고 다들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 자, 지금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내재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지금 보시는 빨간 걸로 제가 이제 마킹을 해놨죠. 구조적 안전성과 균형이다라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얘는 이제 관장을 하고 아주 세심한 부분인데 잘 우리가 눈치를 못 채요. 제대로 보지 않으면. 또한데 이게 서서히 조금씩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푸코어라고도 하고 지금 뭐 우리 몸에 있어서의 그런 코어 근육처럼 발에 있어서의 근육이다 그래서 이제 푸코어, 뭐 내재근, 코어 근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어디에 있는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예를 한번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 나 이거 잘 모르겠어. 예전에 과학 시간에 뭔가 본 것 같은데 긴 얘기하면 우리 복잡하잖아요. 아마 예전 우리 집에 하나씩 다 있었어요. 뭐요? 괴종시계. 추가 왔다 갔다 했던 괴종시계. 자, 괴종시계 생각해 보시면요. 뭐 자그마한 것도 있겠지만 큰 것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괴종시계 큰 것들이 많았죠. 태엽을 이렇게 돌려서 했던 것들. 자, 괴종시계 추가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요. 시계가 흔들리거나 시계에 진동을 주지 않습니다. 자, 괴종식의 추가 아무리 세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바늘이 그냥 허투루 돌아가진 않아요. 딱 60초 되면 한 칸 돌아가죠. 우리의 몸도 사실 그래야 돼요. 무슨 얘기냐? 자, 우리 코딱지들 다들 이제 집에 들어왔죠? 이제 잘 땐가요? 지금 이제 잠을 좀 청할 때나요? 자, 초등학생들 밖에 나가면은 막 신나게 뛰어놀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막 팔다리 내리면서 뛰어갑니다. 잘 보시면요. 아무리 손과 발을 막 과격하게 뛰어가도 본인이 목표로 하는 목표점에 머리와 어깨선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요. 이상한 것들을 우리는 이제 좀 관찰하게 돼요. 저분은 항상 보면 11시 55분이야. 저분은 항상 1시 5분이야. 자세가 왜 그러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세를 좀 이렇게 좀 그런가? 처음엔 그래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뛰지도 않아요. 뭐 과격하게 걷지도 않습니다. 살포시 새색시처럼 걷는데 자, 자꾸 어깨가 흔들리고 머리가 왔다 갔다 해요. 이런 것들이 관찰될 수 있어요. 왜 그러지?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내재근은 구조적인 안전성과 균형, 밸런스를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는
어제 걷고 오늘 걷고 내일 걸어 다니니까 걷는 거 이상 없으면 괜찮을 거다 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또 한 번 얘기할게요. 자, 걷는다라는 건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발로 걷습니다. 그런데요, 한 발을 디디자마자 한 발은 바로 뜨게 돼 있어요. 그 뜬 발이 바로 또 내딛자마자 다른 발은 다시 동조에 뜹니다. 자, 찰나의 순간이지만 두 발이 어떻게 해요? 동시에 걷긴 하지만 항상 한 발로 디디고 한 발은 떠 있는 상태가 계속 교차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의 찰나에 어떻게 해요? 몸에 있어서의 밸런스와 균형을 잡는 게 어떻게 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푸코 내재근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게 제대로 이제 이걸 잘 유지해주지 못한다 그러면 보여지는 이런 것들로 한다. 단순히 염증이나 고통을 조금씩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 약간 왜 이래졌지? 예전과는 다른데? 이런 모양이 보여져요. 그러면서 이제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 골반, 척추, 어깨, 머리까지 이게 이제 도미노 현상으로 계속 처음에는 약간 틀어진 각이었는데 이제 이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뒤틀어지고 온 몸을 이제 완전히 변형시켜줍니다. 생각지도 못한 결과로까지 초래하게 되죠.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무리 100세 시대, 120세 시대까지 간다라고 하지만 보행이라고 하는 거, 걷는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되지 않으면 다음 것을 이행할 수 없죠. 그래서 특히나 이 발에 있어서 특히나 좀 전에 말씀드린 푸코에 대한 역할, 이 역할에 대한 것들, 단순히 역할뿐만 아니라 기능에 대한 것들 이제 자꾸 강조하게 되고요. 이 중요성을 이제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리플렉서 1699 앞에 있는 1699에 대한 숫자가 이제 뒤에 있는 1699에 대한 숫자가 궁금하셨을 텐데요. 자, 바로 하나씩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탐 리더님, 장인선 리더님 아직 이제 개봉을 안 하셨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자 이제 개봉을 하시면 조용하실 거예요. 조용한 집안에서 이제 기동을 하시면 우리 ABC에서 기동했었을 때는 못 느껴요, 사실은. 근데 집에서 조용한 가운데서 이제 책 한 권 들고 한번 나의 이제 제대로 한번 이 리플렉스를 느껴야겠다라고 조용히 하면 어머 왜 이래? 자, 생각지도 못한 기동음, 가동음이 들려요. 어떤 소리냐면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거 뭐야? 어디서 들은 뭐야 이거? 처음 보시는 분은 아마 고장 났거나 뭐 한지 안 한지 있게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보여지는 16개 에어셀에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는 소리예요. 어디서 잘 들어보면 제가 요즘 운동하다가 다쳐가지고 많이 가는데 정형외과나 혹은 침술원 가시면 한방병원 가면 뽁뽁뽁뽁뽁 끼워놓고 자 물리치료할 테니까 움직이지 마시고요. 좀 심하다, 좀 세다 싶으면 말씀하세요. 이렇게요. 그러면서 찌르리 이 소리구나. 굉장히 유사한 음이 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물리치료 받을 때 그건가 보다. 이렇게 그냥 속단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여진 16개 에어셀은 뒤에 이제 아킬레스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발바닥뿐만 아니라 발등도 중요하다고 해서 발등까지 이렇게 되는데 단순히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빠졌다 들어갔다 하면서 조물조물 역할로 이건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사실은. 느낌은 그렇게 와요. 근데 이 조물조물 역할이 아니라 바로 뒤에 이어지는 6개 롤러하고 99개의 프레서라고 하죠. 윤기점들하고 같이 연동시켜도록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얘기를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6개의 롤러, 99개의 프레서가 있는데 자, 사실 발도 잘 보면요. 조금씩 다릅니다. 자, 우리는 발이면 다 그냥 우리 몸 받쳐주는 거, 딱딱하고 단단하고 평생 가봤죠. 어디 뭐 그죠? 고장 날 일 없는 거의 반영구적인 우리 몸의 일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발은 사실 조금씩 나눠지기도 하고 잘 보시면 어때요? 그 새 신발 신고 아니면 길들여지지 않은 신발 신고 좀 멋부리시려고 조금 오늘 과하게 걷거나 그러면 가장 발이 물집재 피고 가장 아픈 데가 발가락 부분이에요. 가장 살이 약하고 연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3개의 롤러, 그러니까 좌측 3개, 우측 3개, 6개 롤러가 있는데 3개의 롤러 중에 앞에 있는 롤러는 발가락 부분을 가장 부드럽게 만져줄 수 있도록 가장 낮은 윤기점들 4개를 일렬로 만들어서 부드럽게 터치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발에 있어서 어떻게 아까 전 내재근이라고 하는 푸코 부분은 특히 우리 흔히 말하는 가운데 엄폭 들어가 있는
아치, 혹은 여기는 돔 구조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항상 이렇게 뻥긋 아니게 오목한 상태로 자주 유지가 돼야지만 사실은 그 발에 있어서의 그런 역할 자체가 제대로 되거든요. 이제 이게 무너지지 않고 이게 항상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계속 밀어줘서 그 부분을 좀 쳐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중간에 있는 프레서는 가장 높은 그죠? 윤기점 프레서로 그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올려줄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에 발뒤꿈치는 어때요? 우리 만져도 단단하고 아주 막 강직하고 막 만들어서 이 발뒤꿈치는 뭘 해줄 이유도 없지 않겠나라고 하지만 발뒤꿈치 자체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서요. 그 부분을 해줄 때는 어떻게 좀 더 중간 이상의 높이, 그다음에 약간 넓은 윤기점들에서 가장 강하고 좀 진하게 가장 그 부분을 꾹꾹 눌러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좌측 3개, 우측 3개, 그리고 총 그 위에 99개의 윤기점, 올라와 있는 점들이 모두 프레서라는 그런 부분으로 발 전체를 이제 자극시켜 주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앞부분에 보였던 우리 반사각에 기본해서 발 전체에 되어 있는, 퍼져 있는 모든 자극점들을 모두 자극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된 겁니다. 자, 16개 에어셀 공기가 들어가면 발이 눌리면서 발이 하강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6개의 롤러, 99개의 프레스가 이제 돌아가면서 훨씬 더 강한 자극으로서 둘이 이제 맞부딪히게 하게 되고요. 반면에 16개의 에어셀에 이제 공기가 빠지게 되면 발은 이제 부양이 되죠. 가벼워지면서 6개의 롤러, 99개의 프레스가 다가왔다 하더라도 아주 부드러운, 가벼운, 스무드한 터치로서 또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그냥 주물주물 하면서 공기 들어왔다 나오면서 얘는 밑에서 도니까 계속 이렇게 자극을 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단순히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일 마무리 절대 안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옵티멀 무브먼트라고 하는 걸 저희가 탄생을 시켰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화면 한번 잘 보세요. 자, 반짝반짝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조금 전에 보였던 에어셀입니다. 에어셀을 그냥 단순하게 공기 전체가 들어갔다 나왔다 전체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발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극점을 모두 저희가 모두 그걸 다 생각을 해서 밑에 있는 롤러하고 아까 윤기점이라고 하는 프레스들이 맞닿을 때 지금 보여지는 에어셀의 공기가 하나 들어가고 하나 빠지고 하나 들어가고 하나 빠지고 이걸 전부 다 우리 요즘 젊은 분들 그런 얘기잖아요. 코딩한다는 얘기잖아요. 프로그래밍을 전부 다 했어요. 그래서 가장 최적화된 프로그래밍 패턴을 총 고른 게 지금 75개의 패턴을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여기다 딱 심어 놓게 되죠. 자, 지금 이제 다 마이크를 끄셨기 때문에 제가 뭐 질문 드려도 답변하시기 좀 불편하시겠지만, 자, 오늘은 이제 배송이 돼서 이제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추시쌤이나 혹은 이제 지금 ABC에서 체험을 하실 때 보통 몇 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 우리 회원분들 많으셔서 뭐 5분, 뭐 3분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원래 체험 몇 분 해야 되죠? 리플렉스는 몇 분 정도 하시라고 말씀드리나요? 10분입니다. 10분. 10분이 정말 제대로 된 시간인데 왜 10분이냐 하면 지금 00분 00초, 1초 똑딱, 2초 똑딱 시작을 해서 9분 59초, 10분 될 때까지 1번 패턴부터 75번의 패턴이 모두 보여지고 종결되는 게 10분이에요. 그리고 1번 패턴부터 75번의 패턴 중에 절대 중복되거나 똑같은 것이 없어요. 모두 다른 패턴들이 계속 변화무쌍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75번의 패턴이 모두 종료되는 시점에 발에 대한 모든 자극점들을 아까 제가 보셨던 그 사진에서 본 것처럼 모두 자극해서 완결되는 게 10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10분을 사용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75번의 패턴, 그리고 10분, 그 다음 발 전체에 대한 모든 반사구들을 모두 자극이 종료되는 게 10분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게 75번, 75번에 아주 변화무쌍한 패턴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프로그래밍, 코딩을 잘 했나 보다 이제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발을 담궈 보세요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리플렉스에 발을 담궈 보시고 10분 동안 가만히 있어 보시면 우리 여성 리더입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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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동안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한 그 변화무쌍한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10분 동안 그게 계속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이 결론적으로 계속 변화무쌍하게 종결이 되고 이동이 돼서 10분 동안 발 전체에 대한 모든 자극점을 저희가 끌어내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느낌이 이제 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페이지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도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자, 75번의 패턴 변경이 지금 75번을 지금 만든 75번 요 종류가 딱 요걸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패턴들을 저희가 사실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최적화되고 가장 어떻게 보면 경험치로서 정말 좋은 경험치를 올릴 수 있는 패턴을 저희가 이제 끄집어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화면엔 잘 그게 글씨로서 좀 남아있긴 합니다. 자, 음식도 맛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슴슴하네, 좋네 라고 좀 어떤 분들은 너무 싱겁지 않아? 이러신 분 계세요. 반면에 너무 짠 것 같아. 어떤 분들은 좀 강한 양념들 들어가면 이게 원래 그 본고장의 맛이지라고 하실 수 있지만 어떤 분들 너무 너 젓갈 맛이 너무 강해서 난 이런 거 못 먹어 그러면서 김치도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자, 쉽게 얘기해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요? 어느 장단에?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음식 뭐 우리 저 종갓집 김치 제가 원포원 교육하면서도 항상 얘기 예전에 오래 했는데 우리 종갓집 김치가 그 중부식 양념이거든요. 서울 경기 거기에 맞춰진 건데 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요?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 달라요, 사실은. 그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요? 특히 이 리플렉서에 있어서의 물론 강중 약은 있지만 이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자, 이걸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자, 그래서 엄청 저희가 고민도 하고 노력도 하고 결국은 지금 이 패턴이라는 걸 만들기 했지만 굉장히 스탠다드한 어떤 기준점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남성들 다 다르고 여성분들 다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건 있어요. 좋다. 자, 여성 그 피실험자 중에 이제 여성분들께 해보라면요. 좋아. 그래. 좋아서 이렇게 표현할 때 있어요. 자, 근데 그 점을 어떻게 뽑아내야 되죠? 그 참 힘든 거예요. 남성들도 표현 안 해요. 남성들은 또 좋다라고 하고 지금 뭐 이런 좋은데 그걸 꼬집어내야 되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죠? 말로는 할 수 없어요. 자, 지금 이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저희가 검사하는 동안 하는 동안 피실험자한테 딱 보니까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모두 다르지만 좋아요, 시원해,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때는 몸에서 동일한 어떤 결과치가 보여지더라는 거. 뭐 혈류량, 혈액순환이 가장 잘 되는 점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포착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 반대되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해요? 고통점, 통점을 느낄 때. 아마 우리 리플렉서 체험하실 때 혹시 이제 주변에 소비자분들, 지인분들이 한 3분, 4분 이제 같이 가신 경우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너 체험 좀 해봐, 같이 좀 해보자 하는데 사람들마다 좀 다르잖아요. 좀 이렇게 유연하게 넘기시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팔 넣어좀 못하겠어. 뭐 이러면서 막 자지러져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른다고 막 이러시는 분 계시잖아. 뭐 옆에 가는 사람이 있죠. 민망해. 좀 참어. 아니 난 못하겠어. 너 해봐. 나 못하겠어. 막 이제 이러시는 분 계시잖아요. 자, 남성분들은요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어금니만 깍 깨물고 이렇게만 하지 절대 표현 안 해요. 그걸 또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자, 사람, 성별 모든 게 다르지만 통점을 느끼는 데선 몸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다. 스트레스 레벨이 가장 올라갈 때 피크점 때 사람들은 그걸 내보내더라는 거죠. 자, 혈류량이 가장 잘 흘러갈 때, 자, 요 패턴들은 우리가 꼭 집어넣읍시다. 반면에 사람들이 있어서의 스트레스 레벨이 이 정도 이상으로 치솟아 오를 땐 이건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줄 수가 없네요. 모두 뺍시다. 그래서 엄청나게 수많은 패턴들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 사실 거기에 가장 긍정적으로 우리가 피실험자들한테 좋은 체험을 줄 수 있는 경험을 줄 수 있는 패턴을 모으고요. 그걸 정말 잘 정렬해서 만든 게 75개. 그리고 10분입니다. 자, 제가 10분이라고 했으면 많은 이제 우리 리더님도 굉장히 또 과학적이세요. 10분에 75번의 패턴 변경. 그래, 10분, 1분에 60초야. 10분이면 600초지. 600 나누기 75 하면은 대충 한 패턴당 몇 초가 나와? 자, 패턴당 시간은 모두 달라요. 시간당 이 시간에 대한 패턴도 모두 다르고 패턴당 이 시간도 모두 다르고 이걸 모두 저희가 집어넣어서 가장 아주 좋은 경험치라고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모아서 했더니만 이게 대략 10분 정도가 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렉서 체험하실 때 가장 좋을 시간 얼마 정도? 10분이다라는 걸 저희가 말씀드려요. 그리고 제가 출시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체험하실 때, 그죠? 만약에 ABC 가서 체험하시거나 집에 있잖아요. 집에 이제 다들 이제 가까워 이제 배송이 되니까 주변 지인분들이랑 뭐 파트너분들에서 체험을 오늘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할 때 가장 정말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따져보라면 하루 중에 가장 피곤한 시간을 골라서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때가 언제냐? 오후 4시, 5시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집에 다 리플렉서가 있으니까 뭐 그때는 집에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의뢰인들 집에 거의 안 계시잖아요. 부주하게 또 외부 돌아다니시고 또 소비자분들 만나시고 지인분들 만나시고 또 뭐 STP 하시고 하실 텐데요. 외부에 계시다가 소비자분들 지인분들 만나시다가 서로 필요한 느낌 든다. 자, 4시, 5시 막 눈도 가물가물하고 당도 땡기고 졸리기도 하고 참 늘어지죠, 그냥. 그렇죠? 그게 하루 중에 가장 피곤한 시간이라고 하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때는 의사 선생님들도 그래요. 4시, 5시에 살짝 잠을 자면요. 낮잠을 자면 혈압도 떨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좀 피로감을 느낄 텐데 그때 어디로요? ABC로 가세요. 아니면 뭐 집으로 오세요. 그래서 리플렉스에다 딱 10분만 발을 담궈 보시면 발이 정말 10분 뒤에는 날개 달린 것처럼 발도 가뿐하고요. 자, 남은 시간 뭐 9시, 10시까지 오늘 하루 마무리하셔야 될 시간 동안 굉장히 아마 에너지 꽉 찬 상태로 잘 마무리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시간들도 있겠지만 저녁 때 가장 오후 시간에 가장 피곤한 시간에 아마 체험해 보시면 정말 이 리플렉서에 대한 그죠? 진명보 아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잘 만들어진 제품, 좋은 기능들 저희가 어디에도 뺏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특허 출원 중이라는 이 내용 우리 레이자 엘사벳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이것도 진행 중이고요. 자, 얼마만큼 저희가 많이 이제 노력을 했느냐에 대한 이제 수치를 이제 저희가 하는데요. 이거 보시면 앞에 뭐야 디자인 아유 이거 디자인 외형 변경한데 67번이야?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실 이 보여지는 67번은 조금 전에 보셨던 그 프로그래밍 코딩, 소프트웨어 디자인, 소프트웨어 변경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계속 바꾸고 또 바꾸고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자인, 하드웨어 디자인 저희가 계속 바꿨고요. 사실 내부적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마감 시간이 있었거든요. 마감 시간 그날 새벽까지 이 소프트웨어 코딩 디자인을 계속 바뀌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제품에 대한 완성도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도 저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거의 다 말씀드렸는데 저 이 얘기를 한번 하고 마무리 짓고 싶어요. 자, 월 19,000원이에요. 뭐 가격이 높다 낮다 그걸 떠나서 19,000원이라는 가격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품 이제 출시하기까지 7, 8월 달 이제 저는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여름철 7, 8월 달 아이들 방학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출퇴근하다 보니까 커피숍이나 카페에 있는 그 우리 중고등학생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거기서 공부한다고 이제 앉아가지고 하는데 여러 가지 뭐 느끼게 됐죠. 근데 다른 걸 떠나서 뭐 공부가 잘 될까? 저 환경에서 그런 생각도 물론 있었지만 매일매일 카페나 커피숍에다 지출하는 비용은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더불어 자, 요즘 5,000원짜리 한 장 들고 와도 밥을 제대로 먹기에도 굉장히 요즘엔 화폐 가치, 돈 가치가 정말 많이 떨어졌죠.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리플렉서 192, 월 19,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굉장히 저는 값어치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교육 때도 오늘 이제 A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리플렉서 얘기를 하면 대부분 그래요. 발을 많이 혹사시키고 발을 많이 쓴 분들 뭐 하이를 신거나 불편하게 발을 많이 하신 분들 이분들에 대한 대부분 포커스를 두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역발상으로 반대의 의미 분에 더 저는 좀 그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발을 써야 되는데 못 쓰시는 분들이에요. 발은요 아까 전에 몸의 역할로서 몸을 지지해 주는 것도 있지만 기능으로서 어떻게 해요? 우리 온몸 구석구석과 다 연결이 돼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걸어 다닌다라는 거, 일정량의 보행이라는 건 온몸 구석구석과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순환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이걸 작아하는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걸어야 되는데 걷지를 않는 분들이겠죠.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분들, 어떤 분들. 분들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잡혀갖고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중고등학생들, 수험생들은
사실 나이대로 보자면 밖에 나가서 미친 듯이 놀아야 돼요. 막 움직이고. 그래야지 뇌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온몸 자체가 굉장히 가장 만들어질 시기인데 정말 이런 단어 별로 좋지 않지만 탁장처럼 잡혀가지고 애들 막 앉아가지고 공부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발도 움직여줘야 돼 그만큼. 예. 발은 너무 혹사시켜도 안 되지만 발은 너무 안 써서도 안 됩니다. 발은 써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적당량으로.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잡혀가지고 머리만 쓰는 거예요. 저 그래서 월 19,000원이면 아이들 뭐 커피숍 뭐 카페에 가는 것보다 집에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책상 밑에다가 이 리플렉스 1699 글루건 아시죠? 글루건으로 그냥 밑에다 딱 붙여놨으면 좋겠다. 아이들 공부할 때 밑에서 발 조물조물 공부할 때마다. 자, 아이들 공부하다 한 30분 되면 이제 지쳐요. 막 아우 나 모르겠어. 이제 공부하나 해서 들어가 보면 애들 퍼잡고 이렇게 누워있죠. 그때마저도 쉬는 시간마저도 10분 동안 발 조물조물. 그 아이들에게는요, 쉬는 시간도 또 공부하는 시간에 있어도 발에 대한 자극은 저는 굉장히 더 유용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발 쓰는 사람, 혹사하는 사람들에만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요. 발을 써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발이 묶여 있으신 분들한테도 이건 굉장히 유용하더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사무직들 다 그래요. 저희 본사 직원들도 보면은 회사에서 많이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거의 아침에 오자마자 커피 한 잔만 들고 그 다음부터 앉아고 거의 뭐 한 11시, 뭐 11시 반까지 그냥 앉아 있다가 점심 식사할 때 그냥 일어나고 나가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앉아서 일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특히나 움직이셔야 돼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유용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기회만 된다면 그죠? 사무실에 있으신 분들도 리플렉서 169 발밑에 딱 놓으신다면 저는 굉장히 아마 그분들 인생에 또 다른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마 말씀드렸던 L라이브에 말씀드렸던 그 일부분 정도는 다 말씀드렸고요. 추후 또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그 경우의 수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 많이 흘렀죠? 자,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지난주 9월 9일 방송된 거는 아마 궁금하셨던 내용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몇 킬로예요? 이 안에 풋커버 어떻게 활용하죠? 이거 뭐 여러 가지 뭐 아이들 사용해도 되나요? 발 사이즈 몇인가요? 그 궁금증을 전부 다 제가 다 해가지고 아마 넣어놨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해야 될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